안녕하세요. 맨날 영어의 선영쌤입니다. 자, 오늘도 수능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또 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었나요? 주말은 너무 짧게 지나갔고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요즘에는 또 주변에서 수시만 쓰고 면접 남겨놓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알바하기 시작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기 시작하면서 나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명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던 결과물을 얻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고 사회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요. 주변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삶이 지속된다면 그럼 내가 나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가게 되고 그런 생활은 솔직히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정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땠든 내가 해내야 될 것들은 꼭 해내고 내가 원하는 건 꼭 내 손으로 쥐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벅차고 보람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매번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한번 친구들이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유까지 정확히 따져가면서 볼 겁니다. 웬만하면 해석하지 말고 웬만하면 해석할 거면 빨리빨리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준비. 해당되는 부분만 웬만하면 해석하세요. 준비, 시작. 네, 다 멈추고 풀어보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ing요. 근데 이게 언제 거죠? 22학년도 대수능이에요. 수능 문제 29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lly is born. 완전하네요, 문장이. 그리고 여기 전치사는 살짝 가로쳐주고 그리고 왼절도 뒷문장 완전하겠죠? Its mother cell divides 해서 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절이 나온 다음에 ing냐 물어보는 건 히피냐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요. 분사구문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완전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가지고 만들었던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근데 분사 구문에서는 접속사가 지워지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접속사 지워지고 앞에 있는 주어 똑같으니까 지워지면 동사 원형에 ing를 쓰는지 아니면 앞에 빙이 생략돼서 수동 분사 구문이 되는지 요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 안 알려줘야지. 빨리 떠올려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의 특성 먼저 볼 거야? 그렇지. produce의 특성 먼저 보는 겁니다. produce라고 하면요. 그럼 이건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생산할 건지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줘야 돼. 그러니까 목적어가 왔다라고 하면 얘는 분사로 바꿀 때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ing로 바뀌죠. 근데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 라는 건 앞에 주어로 빠졌어. 즉 무슨 태로 바뀐 거야? 수동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e produced 이렇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앞에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동사 빠지고 원형의 ing 이렇게 해서 빙 빠지고 나서 pp가 남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 구구절절 왜 했냐? 무슨 여부 보시라고?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여부 보시라고. 뒤에 목적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ing가 맞습니다. 됐어요?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살아있겠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was가 왜 나왔나 이걸 보는 거예요. 누구 자리야 딱 봐도 동사 자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해석이 싫다고 해도 문장 분석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딸 세포는 더 작다. 비교 끝났으니까 뭐보다 더 작아요? 엄마 세포보다 딸 세포가 더 작다. 문장 완전하죠? 그리고 except for unusual cases.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주어 동사 나오겠죠? each 각각은 grows 자랍니다. 언제까지요? until it becomes 그것이 될 때까지. as 있으면 선생님은 뒤부터 해석합니다. 그것이 엄마 세포가 그랬었던 것만큼 커질 때까지. 엄마 세포가 그랬었던 거라는 건 엄마 세포가 커졌었던 것만큼 커질 때까지 성장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80이셨다. 그러면 너희도 180까지 큰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엄마 180? 오.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large가 지금 생략된 경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요 하는 친구들 이제 반성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become 났으니까 이건 일반 동사 아니에요? grows 일반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수능 문제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푸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이 부분이 속한 문장의 주어 동사까지는 다 따져보시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따져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앞에 단어를 대신해서 받아주면 그럼 이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 말이 돼야 되고 이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 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was가 맞는 단어이고요. 3번 가볼게요. differentiate 이것도 누구 자리예요? 어머 무슨 수능에 동사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고맙게. 그래서 이렇게 동사면 앞문장에도 혹시 동사가 있는지 살아있나 한번 가보시면 돼요. 어디부터 봐? 여기 점 있으니까 다음 문장부터 볼게요.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세포가 제대로 된 사이즈까지 성장한 이후에 적당한 사이즈까지 성장한 이후에 그것의 신진대사는 주어. 이동합니다. 동사. As it either prepares to divide or matures and differentiates into a specialized cell.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 선지가 따지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 병렬 너 따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보여요? 바로 보이죠? Either A or B and B 이거 보는 겁니다. 어때요? Either A or B A 또는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할 때 또는 성숙해지고 달라질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형태 병렬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장이요. 아 이게 수능에 나오다니. 제발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개 정도 완벽하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what은요. 뒷문장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완전절 아니죠? 불완전절이에요. 불완전. 그러니까 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what이 웬일로 주어 자리 맨 앞자리에 나왔대? 한번 볼게요. cell metabolism 그리고 structure까지 해서 여기가 주어죠? should be complex 동사 보어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완전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what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그럼 what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힌트 주어 자리예요. 명사 자리 뒷문장 완전한 거 뭐 넣을까요? 대를 넣죠? 대수로 바뀌어야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대절이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는 would not be surprising.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세포의 신진대사와 구조가 복잡할 것이다 라는 것은 놀랍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이건 이제 편한 상태로 가보는 거야. 어떻게? 형용사가 맞나?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오직 몇 가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 오잉? 선생님 방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 앞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절이 이미 나왔죠? 컴마한 다음에 이 자리에 형용사가 있어. 그리고 형용사의 문장이 찍 그어져 있어.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힌트. 앞에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1번. 완전한데 ing가 나왔어. 완전한데 형용사가 나왔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요. 분사구문 문제예요. 자, 앞에가 완전한데 ing가 나오거나 아니면 pp가 나왔어. 그럼 얘 분사구문 맞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져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으면 ing, 자동사는 그냥 아무따 ing 이렇게 되죠. 아무따? 뭐 줄임말이죠? 아무도 묻고 따지지 않고 됐어요. 그리고 완전절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이때는 분사구문인데 앞에 빙이 혹시 빠지진 않았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앞문장 완전하죠?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 몇 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and 또는 as 그런데 각각의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is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왜 빠졌어요? as 빠지고 앞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주어 다르니까 each 냅두고 그리고 동사는요 원형의 ing니까 being으로 바뀌는데 분사구문 만들 때 being은 생략이 가능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 문법이 정말 탄탄한 친구들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 헷갈렸어. 하지만 4번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정답이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정확하게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평소 때 열심히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수능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와도 내가 아는 개념을 완벽하게 알았을 땐 그리고 그게 정답일 땐 그 답을 찍을 수 있는 답이 내 답이 정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수능 전날까지 절대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제대로 분석해서 수능 문제 수능 날에 이제 모르는 선지가 없길 바랍니다. 몰라도 내가 알고 내가 제대로 아는 부분에서 경우의 수를 좀 줄여간다면 조금 더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안녕!